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여행 허가제도 이스타 수수료를 갑자기 2배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21인 수수료를 오는 30일부터 $40로 올리겠다고 공지한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미국에 최대 90일까지 비자 없이 여행을 갈 수 있지만 대신 이스타라고 하는 사전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한 해 170만 명 미국을 방문하는데 모두 이스타를 받는다고 단순 계산하면 매년 500억 원 부담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그런데 $40를 내고 이스타를 신청했다가 기각돼서 여행을 못 가는 경우도 앞으로는 $10를 미국 정부가 떼고 $30만 돌려준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미국 방문 계획이 있는 사람은 9월 30일 전에 이스타를 신청해야 유효기간인 2년간 기존 수수료로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전문직 비자 강화 방안도 하루 만에 내용을 대거 뒤집었습니다. 전문직 H-1B 비자를 신청할 때 매년 $10만, 우리 돈 1억 4천만 원을 내야 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Train Americans, stop bringing in people to take our jobs. That's the policy here. $100,000 a year. 그런데 하루 만에 매년이 아니라 신청 때 한 번만 내면 된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또 이미 이 비자를 받은 사람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도 해명했습니다. 이 비자로 채용을 많이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미국 회사들부터 혼란을 겪고 있는 등 준비되지 않은 정책을 쏟아낸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미국이 전문성 갖춘 고급 외국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발급하는 H-1B, 이른바 전문직 비자입니다. 최근 갑자기 값을 100배 올려 $10만, 우리 돈 1억 4천만 원을 받겠다고 발표해 논란인데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도 이 H-1 비자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인 머스크는 지난해 12월 SNS를 통해 H-1B 비자가 없었다면 내가 스페이스X, 테슬라 등 미국을 강하게 만든 글로벌 기업을 만들 수 없었을 거라며 H-1B가 외국의 두뇌를 유치해 미국의 IT 산업을 번성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도 이 H-1B 비자로 미국에 정착했습니다. 1996년 슬로베니아에서 관광 비자로 미국에 온 멜라니아 여사는 이후 H-1B를 발급받아 모델로 활동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도 인도 출신인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와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 브라질 출신 마이크 크리거 인스타그램 공동 창립자도 H-1B를 발급받았던 거로 알려졌습니다. H-1B 비자는 지난 1990년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과학과 금융, 문화산업 등 분야의 전문 인력을 확보한다는 목적으로 이민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도입됐습니다.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 및 영주권 신청도 가능해 많은 외국 인력이 이 비자로 미국 기업에 취업한 뒤 미국에서 장기 거주해왔습니다. H-1B 신규 발급은 매년 8만 5천 개로 제한되지만 지난해에는 무려 75만 8천여 명이 신규 비자 발급을 신청했습니다. 가장 많이 발급된 국가는 인도로 지난해의 경우 약 70%가 인도 출신에게 발급된 거로 알려졌습니다. 인도 다음으로는 중국이 많았고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3,983명, 전체의 1%를 차지해 5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러트닉 상무장관의 H-1B 비자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자, 비자 비용을 내기 싫으면 미국인을 고용하라는 내용인데 자기들이 만든 제도를 일부 잘못 설명하는 바람에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The whole idea, it's annual, and it's for total, it can be a total of 6 years. So $100,000 a year, so either the person is very valuable to the company and America, or they're going to depart, and the company's going to hire an American, and that's the point of immigration. Hire Americans and make sure the people coming in are the top people. The country would rather not have to pay $100,000, but they'd rather, how do you do that? You hire Americans. So the technology CEOs, are they concerned about that? Everyone's going to be happy, and we're going to be able to keep people in our country that are going to be very productive people. And in many cases, these companies are going to pay a lot of money for that, and they're very happy about it. 네, 러트닉 상무장관이 비자 주무장관도 아닌데 H-1B 비자가 지금 있는 사람도
매년 10만 달러, 1억 4천만 원씩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큰 혼란이 빚어졌죠. 주말에 아주 뭐 난리가 났죠. 네.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령 원문을 보면 국무부와 국토안보부가 이리저리 역할을 나눈다라는 설명이 있는데 상무부는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네. 지금 저 자리에 껴서 그 H-1B 비자를 이미 받아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1년에 10만 불씩 우리 돈으로 1억 4천씩 더 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 상당한 혼란이 일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만 하루가 지나서 백악관 대변인 캐롤린 레빗이 그 백악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걸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 밖에서 이 비자를 내년에 신규 신청하는 사람들만 해당이고 이미 갖고 있는 사람, 그다음에 네. 3년씩 연장이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기존에 있는 H-1B 비자를 연장해야 되는 사람은 해당이 없다라고 정리는 했지만 네. 과연 이것이 그 출입국 현장에서 바로바로 그 백악관 대변인 말대로 지켜질지 이게 네. 또 지금 그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자, 미국이라는 나라가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세계 최강대국인데 무슨 일을 이렇게 하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좀 미국 비자 제도와 크게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도 보면 혼란스럽단 말입니다. 이 관세 갖고 버린 행태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관세도 일단 4월 2일 날 뭐 해방의 날 이러면서 그 플래카드 갖다 놓고 크게 발표는 했는데 네. 이게 관세를 그 집행하는 실제 현장에 세무 코드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상당 기간 혼란이 있었거든요. 네. 그 트럼프 2기가 정부를 운영하는 방식이 늘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관료 집단이나 전문가들의 어떤 전문성은 무시하고 그 다들 백악관 눈치만 보고 백악관은 또 강성 지지자 눈치를 보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1기 트럼프 정부 때는 이른바 방안의 어른들이라고 하는 각 분야 전문가 엘리트들이 좀 자리를 잡고 너무 정부가 폭주할 것 같으면 제동도 걸고 하는 네.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2기 출범할 때 전 세계가 걱정했던 부분이 그런 사람들 다 배제하고 오로지 충성심만 보고 정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1기 트럼프 정부에서 보였던 것보다 훨씬 더 증폭되어 나타날 것이다. 네. 라는 걱정을 했는데 그게 정말로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악관에 그 이제 제동을 걸 수 있는 사람 전문가 집단이라는 게 존재를 하지 않고 네. 그 모든 것에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쓰면 그냥 그 방향으로 왕창 갔다가 또 돌아오고 뭐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주변에 이제 강요를 예스맨만 쓰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 그 주요 기업들, 뭐 네. 마이크로소프트, 골드만삭스 이런 큰 기업들도 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조치가 그 미국 시간 금요일, 우리 토요일 날 발표가 됐을 때는 네. 24시간 내에 미국으로 당장 들어와라라고 네. 이 비자를 가진 자기네 직원들한테 연락을 뿌렸다가 지금은 또 뭐라고 그러냐면 네. 갑자기 들어오다가 이 또 걸릴 수 백악관 있으니까. 대변인이 정리한 규정을 모르는 출입국 심사관이 입국을 막아버릴 수 있거든요. 네. 그러고 나면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입국 거부당한 기록이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일단 해외여행을 하지 말고 좀 기다려라 이런 조치를 또 미국 기업들이 내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H-1B 비자 신청료 기본적으로 인력을 고용한 기업이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럼 한 사람당 1억 4천만 원씩 내야 되는 건데 이걸 감당할 기업이 얼마나 될까요? 숫자로는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데 제가 아까 그 H-1B 인력을 쓰는 미국 기업들의 두 부류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는 이제 빅테크나 그 유명 금융사 같은 데들. 네. 이런 데는 사실 대졸자 초봉을 15만 불 이상씩 주고 금방 30만 불, 50만 불을 주기 때문에 이런 데들은 여력이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물론 그래도 이제 외국인 인력 고용을 할 때 조금 더 조심을 하겠죠. 그러나 그 예를 들어 이제 인도인들을 대거 고용해서 IT 외주 서비스를 돌린다든가 또는 뭐 한국 교민이나 뭐 중국 출신, 뭐 인도 출신들이 운영하는 작은 기업들이 H-1B 그 근로자들을 이용하던 것들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무리 1회 수수료라고 해도 웬만한 사람 연봉보다 높은 그 액수를 지불하기는 쉽지가 않죠. 네. 그 파이낸셜 타임즈가 계산을 해봤는데 그 이 비자 신청 수수료 때문에 미국의 기업들이 1년에 부담해야 되는 추가 액수가 140억 달러, 한화로는 한 20조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들 것이다 이렇게 추산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히려 미국 기업이 해외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이게 이제 우리 조지아 사태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그런 기술 인력들을 미국인들 중에서 뽑을 수 있으면 뽑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올리지 않은 액수라고 하더라도 네. 그 외국인 근로자 한 사람당 추가로 이민 변호사 비용 등 뭐 5천 불씩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사람을 쓸 수 있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썼던 건데 이렇게 네. 되면 개발 기능을 상당 부분 아예 해외로 돌리는 회사들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조치 또 시기도 민감한 때여서 여러 군데 난리가 났었다고요?
이게 그 H-1B 비자를 매년 85,000개를 주면 그 비자가 발효되는 시점이 10월 1일이고 네. 그 열흘 전부터 네.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딱 백악관이 이 조치를 내놓은 게 그 미국 입국이 가능한 그 날짜에 터뜨린 거예요. 9월 20일. 예. 그러니까 그 비자 받아가지고 이제 미국 가서 일을 시작하려 했던 많은 사람들이 네. 전 세계에서 패닉을 일으켰던 거죠. 그렇군요. 자, 일단 무리 근로자들도 좀 영향이 있겠습니까? 지금 그 H-1B 비자를 받는 사람들이 한 70%가 그 인도, 네. 그다음에 한 10% 좀 넘는 숫자가 중국, 그다음에 한국도 일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래픽을 보시면 한국이 퍼센트로는 한 1% 되고요. 네. 인원수로는 매년 한 2,5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